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네, 지방정책 트렌드 시간이고요. 예, 지방의 이모저모, 우수정책, 예산 낭비 소지까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먼저 드라마 정년 재밌게 보셨죠? 예, 정년이 드라마와 연결돼서 영동군에서 열리는 국악 엑스포 관련된 글을 제가 이제 칼럼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배달 앱이 수수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플랫폼들을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 그리고 치매 환자 돌봄 지원, 또 대구에서는 혁신도시 중복 규제, 이중 규제가 완화됐다. 그다음에 울산 울주군 데이터 분석으로 재난 대응 강화했다. 이 울산 울주군은 특히 뭐 태풍 피해 이런 것들, 방사능 원전 이런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재난 대응에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사례로 하남시 하천 정비 사업 잦은 설계 변경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제 시의회 행감에서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이모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배달 서비스가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 규모가 18년 5조 2,628억 원에서 지금 23년 26조 4,236억으로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달 민족, 그다음 요기요 이런 어떤 배달 플랫폼들이 활성화가 됐는데 너무나 수수료 앱이 그 수수료가 비싸다. 입점 업체들 75% 이상이 지금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배달 앱에 지급하는 월 평균 비용이 얼마냐면 21년 27만 2,350원에서 2003년 39만 1,835원으로 43.9%나 증가를 했어요. 너무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영세 사업자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겪으면서 진짜 또 매출액이 떨어지고 폐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럼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뭐 상생 협의체도 출범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수료 부담 완화, 영수증 표기 개선, 뭐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광고비 과금 방식 변경 등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민족이 매출액 기준으로 그럼 하자. 수수료율을 9.8%부터 2%까지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상위 60% 장사가 잘 되는 이제 점주들한테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기고 매출액이 적은 데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낮은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겠다. 저는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요기요는 이제 광고비를 활용할 수 있게 어떤 다시 이제 쿠폰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니까 이제 그 지자체에서 나서서 공공 배달앱을 운영을 하죠. 특히 대구시 대구로 2021년도 출시를 했는데 지금 3년 만에 누적 가맹점 1만 9천여 곳, 회원 수가 54만 명에 이른답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시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살펴보니까 수수료율도 2%밖에 안 되고 낮고, 꽃배달, 택시호출, 대리운전, 이제 주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같이 한 게 좀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고, 전남도, 충북도, 성남시 그 정선군도 이 민간 플랫폼 뭐 먹개비 를 지역 내 공공 배달 앱 운영자를 선정해서 입점비 광고료 없이 1.5% 중개 수수료만 적용해서 소상공인들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특히 강원도 춘천시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신한은행이 이제 운영을 해요. 그 땡교요라는 뭐 맛이 땡겨요, 뭐 입맛이 땡겨요인지 땡교
요에 지역 가맹점의 배달료 한 건당 3,000원씩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을 은행이랑 기업이랑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하고 같이 상생의 효과를 신한은행도 뭐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내용도 수수료는 거의 2%로 맞추는 것 같아요. 입점 수수료 월 이용료 광고비 없는 뭐 산무 정책을 고수한다. 그래서 지금 성공했어요. 가맹점이 16만 8천여 곳인가 봐요. 그래서 회원수도 35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광주시도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좀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이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치매 환자 돌봄 지원으로 가볼까요? 우리 치매 환자 엄청 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일본도 지금 뭐 치매 환자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65세 인구 943만 명 중에 98만 명. 그러니까 전체 노인의 1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 보통 뭐 알츠하이머 그리고 인지능력 감소, 노인성 치매, 뭐 중풍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 이 치매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치매 환자 비율이 70세에서 74세에 8.5%, 그 이상 80세 넘어가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뭐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었고 2050년도에는 3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 한 명을 1년간 돌보는데 소요되는 연금 관리 비용 저는 이 정도 최소라고 보는데 2022년 기준 2,220만 원 정도 추산이 돼요. 이는 연간하고 평균 소득 5,800만 원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으로 상당한 경제 부담을 초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치매 치료 이거 기본 비용만이고 직접 의료비 외에도 간병비 물품비, 장기 요양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간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조 8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약 1%를 이제 차지를 해요.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해 우리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일본은 치매 노인 인구 443만 명이 이제 되니까 2030년에는 520만 명 이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좀 이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2004년 어리석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간 치매 공식 명칭을 일본은 인지증으로 변경을 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증 서포트 제도를 신설해서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나서고 그간 치매 급증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된 법률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을 시행하고 초고령 사회에서는 치매 문제를 이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치료와 함께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존엄을 유지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상당히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치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일본처럼 인지증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관련돼서 이제는 이 치매라는 걸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와
이제 지자체가 이제 치매 환자 돌봄을 위한 그 지원 방안을 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좀 요양시설 들어가면 더 악화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막 있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치매 전문 의료진에게 건강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인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 관리 주치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지금은 3,000명 뿐이지만 지금 3,000명이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지금 숫자가. 그리고 치매 환자로 판정돼 사람도 그 어르신들도 이제 우리가 케어해야겠지만 그 치매로 판정받기 전 단계도 조금 그 또 사각지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복지부가 하이닉스와 함께 그 치매 환자와 발달 장애인에게 그 배회 감지기 무상 보급하고 통신비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기업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예산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기업도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같이 기업들하고 이런 어떤 정책들을 같이 하는 모습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치매 치료 관리비로 월 3만 원 주는데 중위소득 120%까지만 줬는데 14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 치매 환자 5,500명이 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제 140% 범위로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강서구는 이렇게 사진처럼 AI 돌봄 인형 효돌 대여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강원도 평창군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죠. 그래서 뭐 치매 안심센터, 경찰, 소방, 주민들이 함께한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합동 모의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전북의 장수구는 한의사회랑 협약을 해서 한의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같이 하고 민간과 같이 하는 모습이 바람직하고요. 저는 이제 치매 관련돼서 일본처럼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치매 환자가 인구의 10%라는 거는 노인 인구의 이제 10% 수준이라는 거는 엄청 이제 10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치매 환자가 있으면 집에 엄청난 이제 그 경제적 부담,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이 따르잖아요. 그거를 같이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만 그냥 볼게요. 이 울산 울준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공공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공간에 노약자가 분포된 영유아, 장애인, 대상별로 이재민 수용시설, 도로망, 기초 행정구역 이런 식으로 GIS 공간 중첩 분석을 해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시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빨리 이제 대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대처할 수 있게 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발특구 의료 복합단지를 하면서 개별법에 또 제한을 받는 게 있어요. 부지를 양도할 수 없는 어떤 투기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돼서 규제들이 있는데 이중 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지를 양도하는 거에 한 7년 정도 제한 기간을 7년 정도로 좀 이렇게 줄이는 거를 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 시행령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걸로 좀 규제 완화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남시 하천 정비사업 잦은 설계 변경인데 이거는 제가 예산 낭비로 뭐 판정을 내렸다기보다 경일보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하남시뿐만 아니라 이 잦은 설계 변경 문제가 되게 커요. 잦은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진짜 공사비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7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 그리고 다른 공사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건수가 보니까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24건의 공사 물량이 있는데 거기서 15건이나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억 1,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저는 이제 시 관계자가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기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잦은 설계 변경은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예측해서 설계 변경하고 그리고 그 사업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계약을 하는 게 지방계약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 전체 큰 그 공사를 틀어갖고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공사비가 소요가 된다. 그런데 여기는 횟수도 많고 금액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공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추가로 공사를 할 때 정말 불가피할 때는 새로 계약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다른 지자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네, 오늘 좀 빠른 속도로 얘기를 좀 했는데, 저 얘기가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방정책 트렌드 네이버에 들어오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으로 또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해외 사례 그리고 제가 더 심층 분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